게다가 최근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요즘 사람들에게 텍스트잇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작가와 장르의 책이 있지만 저는 추리소설을 가장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곡 크리에이터 권아진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었죠? 독서의 계절이죠. 게다가 최근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 역시도 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편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책을 정말 안 읽는다 라는 인식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종합 독서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는 20대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점점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서율이 줄어들고 있죠. 전체 독서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20대의 독서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요즘에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라는 건 맞지만 요즘 애들이 책을 안 읽어 라는 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의 독서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텍스트잇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MZ세대가 독서를 일종의 유행처럼 소비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멋있는 거다, 힙한 거다 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카페에 방문하기도 하거나 독서전에 참여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분위기에 도움을 받아서 책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다양한 작가와 장르의 책이 있지만 저는 추리소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리소설 5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책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추리소설 작가가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히가시노 게이고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의 작품을 용의자 X의 헌신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요. 작품을 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보통 다른 추리소설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대부분인데 이 책은 다르더라고요. 비교적 앞부분에서 범인이 공개되고 방법과 동기에 대해서 파헤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아기, 기린의 날개, 가면산장 살인사건을 읽으면서 이 작가의 작품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붉은 손가락을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위증입니다.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하차나 모방범을 많이 떠올리시던데 저는 이 작품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명의 드라마인 솔로몬의 위증을 너무 재미있게 봤기 때문인데요. 사실 책 같은 경우는 시리즈가 3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두께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진입 장벽이 있긴 합니다. 사실 저도 아직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드라마를 먼저 봤다 보니까 드라마랑 비교해서 책을 읽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드라마는 좀 짧기도 했고 그거에 비해 책은 제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등장인물들의 세밀한 감정 묘사나 상황, 설명 같은 걸 조금 자세히 느끼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인공이 한창 사춘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거라서 그때 예민함들,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 또는 학생들이라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에 집중해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모의 재판을 열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어가는 과정, 재판을 열기 위해서 어른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같은 것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홍학의 자리입니다. 주변에서 정혜연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추천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처음 읽고 떠오른 생각은 뭔가 익숙한데? 였습니다.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 작품도 역시 비교적 앞부분에서 범인이라기보다는 범행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범인의 정체나 범행에 대한 내용이 묻힐 정도로 큰 반전이 있었다 라는 리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그 반전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 같은데? 는 아니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럴 수도가 정답이었거든요.
반전이잖아요. 그래서 좋긴 했는데 막 엄청나게 다른 걸 뒤덮을 정도로 와닿았다까진 아니었고, 그래도 그 반전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나 예상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완독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서남여고 탐정단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위증과 마찬가지로 동명의 드라마를 먼저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배경은 서남여고다 보니까 여자 고등학교가 배경이고 등장인물 역시 고등학생입니다. 드라마보다 조금 더 세밀한 묘사가 많고 드라마와 다른 사건 에피소드도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서남여고 탐정단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에 소속해 있는 탐정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데, 탐정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추리소설이라고 하면 되게 딥한 느낌? 강력사건을 생각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강력사건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고 가볍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고요.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다 보니까 여러 추리소설 아니면 단편으로 나올 만한 시리즈물을 한 책에서 볼 수 있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칵테일 러브 좀비입니다. 정혜연 작가님과 더불어 조혜은 작가님의 작품도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요. 이 책은 단편집입니다. 4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모두 묘하게 판타지스러우면서도 묘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배경은 현실적인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의 묘사가 굉장히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해서 비현실적이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잔인한 걸 좀 못 보는 스타일이라 그런 묘사 때문인지 추리이면서도 스릴러의 느낌도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잔인해서 이 작가의 다른 작품도 찾아볼까 하다가 약간 망설여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대표작이라고 많이 말하고 많이 추천을 받았던 트로피컬 나이트는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작품도 좋아하지만 작품보다 작가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추리소설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린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